여러분, 유럽연합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요, 끝도 없는 선거의 늪에 빠졌다면 믿으시겠어요? 네, 오늘 바로 그 정치 마비 상태에 빠져버린 불가리아의 정말 기이한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입니다. 7. 아니,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. 불가리아가 3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치른 총선 횟수예요. 무려 7번입니다. 7번. 보세요.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진짜 3년 사이에 선거가 그냥 쉴 틈 없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. 계산해보면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선거를 한 셈이죠. 이 믿기 힘든 선거의 반복, 이게 바로 지금 불가리아가 겪고 있는 혼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불가리아가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. 유럽연합, 그리고 나토의 회원국으로서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. 근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까지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된 걸까요? 정말 이상하죠?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할 미스터리입니다. 도대체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? 자, 그럼 가장 최근에 정부가 무너진 그 직접적인 원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이게 시작은요, 아주 중요한 정치 세력들끼리 한 약속이 깨져버리면서부터였습니다. 불가리아 정치의 한가운데에는요, 서로 으르렁대는 두 개의 큰 친서방 세력이 있어요. 한쪽은 오랫동안 정권을 잡아온 기성정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다른 한쪽은 우리 무패를 싹 없애겠다 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개혁 세력입니다. 이 둘이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았는데 이 불안한 동거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. 핵심은 회전 총리라는 아주 기묘한 약속이었어요. 두 세력이 9개월씩 돌아가면서 총리를 하자,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부패를 뿌리 뽑으려면 꼭 필요한 사법 개혁 문제에서 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. 결국 기성정당 쪽에서 에이, 못하겠다 하고 약속을 깨고 총리직을 안 받겠다고 버티면서 이 불안한 동맹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 그랬어요. 그리고 나라는 또다시 선거의 소용돌이로 그렇게 빠져든 겁니다. 이게 그냥 정치인들끼리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에요. 지금 이 시위 참가자의 외침을 들어보세요. 세금만 올리지 말고 도둑질부터 멈춰라. 바로 이런 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엄청난 분노가 이 모든 사태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. 하지만요, 이 문제가 단순히 정치인 몇 명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그 아래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, 불가리아 사회 전체를 조각조각 내고 있는 훨씬 더 깊은 균열이 자리 잡고 있어요. 자, 이 선거 결과를 한번 보시죠. 문제가 한눈에 보입니다. 의회에 들어온 정당이 무려 8개나 돼요. 정치가 완전히 잘게 쪼개진 거죠. 심지어 1등을 한 정당조차도 의석이 69석밖에 안 돼서 과반인 121석에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. 이러니까 안정적으로 정부를 꾸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게임이 되어버린 거예요. 그럼 왜 이렇게 정치가 쪼개졌을까요? 그 원인은 결국 깊은 사회 갈등에 있습니다. 서방을 따를 거냐, 러시아를 따를 거냐 하는 대립, 그리고 정말 지긋지긋한 부패 문제, 여기에다 먹고 살기 힘든 경제난까지, 이 모든 게 뒤섞여서 정치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정치가 멈춰버린 대가, 이건 과연 누가 치르고 있을까요?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34.4%. 이게 뭔지 아세요? 2024년 6월 총선 투표율입니다. 민주화가 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예요. 이건 계속되는 선거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는지, 얼마나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신호라고 할 수 있죠. 그렇다고 모두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. 투표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, 특히 젊은 세대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. 부패를 없애라! 생활비가 너무 비싸다! 이렇게 변화를 요구하면서요.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은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안정적인 정부가 없으니까 선심성 지출만 늘어나고 결국 재정 적자가 유로존 목표치의 2배를 훌쩍 넘어버렸어요. 나라 살림이 지금 거덜나고 있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혼란이 불러온 가장 큰 대가 중 하나가 뭐냐면요, 바로 국가적인 목표가 좌절됐다는 겁니다. 불가리아가 그토록 원했던 유로존 가입, 이걸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등장해요.
나라 안은 이렇게 마비 상태인데 나라 밖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아주 역설적으로 불가리아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.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하죠? 정부는 거의 멈춰섰는데 대체 무엇이 이 나라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걸까요? 궁금하시죠? 정답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.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크라이나로의 수출이에요. 2022년 딱 한 해 동안 불가리아가 우크라이나에 수출한 무기랑 연료가 10억 유로가 넘습니다.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조 5천억 원이에요. 물론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경제에는 엄청난 도움이 된 거죠. 그뿐만이 아닙니다. 동맹국들로부터 군사 지원금으로 또 5억 유로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에요.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쟁과 관련된 돈이 지금 바닥나던 나라 살림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럼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보시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지금 불가리아가 빠진 딜레마의 핵심이에요. 정치가 멈추니까 경제가 망가지고, 경제가 망가지니까 사람들은 분노하죠. 그리고 그 분노는 다시 정치를 더 잘게 쪼개버립니다. 결국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버린 겁니다. 과연 불가리아는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이 끝없는 정치적 혼란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리아의 새로운 현실이 되어버린 걸까요?